안녕하십니까. 취업, 서류 전형, 면접, 한 번에 합격하기 교수 박세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대기업 서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서류 평가 기준은 딱 잡아가지고 이거라고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 기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량 평가가 있고 두 번째는 정성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 평가에는 자격증, 토익, 전공 등이 있고요. 정성 평가에는 현장 실습, 해외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야와 나의 준비 내용 그리고 직무 일치도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자격증이 몇 개 있다, 토익이 몇 점 이상이다 라고 하여 합격이 되거나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유튜브 오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직무예요. 직무. 전공이 아닙니다. 우선 정량평가에서는 토익 점수나 학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직무 일치도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삼성을 보건 다른 기업을 봐도 요즘은 크게 전공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필수 전공이 왜 안 나와 있냐 하면은 일단은 그런 직무나 그런 업무를 여러 가지 전공 또는 학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공명을 가지고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없는 게 휴대폰 학과, 통신기기학과, 전자통신학과, 반도체 학과, 전자공학과, 굉장히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직무, 동일한 교과목을 가지고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공명이 대학별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에서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전공명을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직무와 직무 관련된 경험 있는 사람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서류를 먼저 만들 때 서류를 많이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무와 모집 공고한 회사에 대해서 우대사항이 뭔지를 봐야 돼요. 우대사항이. 그래서 우대사항이 없는 그런 서류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저의 지금까지 지도 경험입니다. 첫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무, 요구한 직무 분야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공명,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서류를 넣지 말고 두 번째로는 우대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대사항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일단은 서류를 안 넣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밤새 하룻밤에 서류를 30개 만들고 100개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다 넣어도 절대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서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서류를 많이 만든다고 생각이 되거나 직무 일치도가 약한 사람 일단 정확한 자기 직무가 없으니까 뽑지도 않고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류를 먼저 준비하기 전에 분명한 본인의 직무 스펙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직무 스펙이라는 것은 어때요? 전공도 아니고 대학 레벨도 아니고 학점도 아니고 토익도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카테고리 두 번째, 정성평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조직력이에요. 조직력입니다. 지금 오늘 또 이번에도 3등에서 나왔죠. 3등에서 보면은 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또는 보세요. 4번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부와 제품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하고 전공 지식, 경험. 자, 괄호 열고 이걸 잘 보세요.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전공 지식 and 경험이란 말이에요. 경험의 가로를 열고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등 가로 닫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보다 더 센 스펙을 넣어야 돼요. 더 센 스펙, 정성에서. 정성표가 들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쓰신 분들은 계속 저에게 문자나 메일이나 전화가 옵니다. 대기업 서류전형 합격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수님이라고 오는데, 여기 있는 이 수준으로 서류를 만드신 분들은 상당히 서류전형에 통과되기 어렵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정량 분야에서 너무 전공에 얽매이지 말고 직무를 기준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하고요. 두 번째로는 조직력이라는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는 해당된 분야에 대해서 공모전이나 대학의 에피소드가 아니고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서류 작성한 날까지의 지원 분야에 관련된 현장 실습 경험,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등으로 서류를 만드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무를 보고 거기 관련된 경험을 작성하게 되면 대부분이 서류에 대기업, 중소기업 다 통과가 되게 됩니다. 통과가 되면은 면접 때는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류를 잘못 넣고 비슷하게 넣고 계속 여러분이 면접만 준비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면접에서 억울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통과되기도 어렵고, 설령 운 좋게 통과된다 할지라도 해당된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서 일주일 많아야 한 달 안에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른 회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대기업 서류전형 합격의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다.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정량과 정성이 있는데, 정량은 직무에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서류전형을 보게 되는 거고요. 정성이라는 것은 기업체에 관련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 서류전형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서류전형에서 본인의 주특기를 애매하게 쓰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게 되면은 통과도 어렵고 면접 때 가서 직무 관련된 내용은 거의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일반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해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식으로 해서 적당하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합격시키는 면접장에 들러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주특기를 반드시 직무 주특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서류전형에 떨어지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 당연히 면접을 준비할 거고, 서류전형에 떨어지는 학생은, 응시자는 당연히 서류전형에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야 다른 기업으로 추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서류전형에 떨어진 이유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응시자는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 서류전형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